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도 따라오더라. 어떻게 처리하면 건물도 따라오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8개 2016 타경 23474번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몇몇 분을 모아서 같이 공동투자를 하곤 합니다. 그때 공동투자로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인천 동구 송림동 101-41.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대지 44.6평방미터. 감정금액은 6,913만원이고 1회 유찰, 2회 유찰, 두 번 유찰되었죠. 자, 두 번 유찰된 물건을 4,158만원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땅만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 토지 지상에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길가에 붙은 집입니다. 집은 그럭저럭 괜찮죠? 로드 뷰를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로드 뷰 한번 볼까요? 자, 네이버 지도 로드 뷰를 한번 봅시다. 뭐 사진과 똑같습니다. 사진과 똑같아요. 요 집입니다. 요 집이에요. 동네가 아름답죠?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동네는 뭐 그럭저럭 깔끔합니다. 뭐 나무도 심겨져 있고요. 이 사건 토지에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당사자를 만나봤습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낙찰이 되었으니 이사를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으니 내가 왜 이사를 가느냐. 당연하죠. 낙찰은 땅만 되었으니 건물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자가 오네요. 잠깐만. 어디서 문자가 왔냐. 쓰잘데기 없는. 자, 이렇게 낙찰을 받고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토지만 낙찰을 받았으니 그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죠. 철거를 완료하고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건물주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즉 지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소송을 했더니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점을 순차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벽돌쪽 기와지붕 단층 주택 30평방미터를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2017년 6월 10월부터 이것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한 날이죠. 2017년 6월 15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28만 8,0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제1항은 가 집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위 주택의 철거 및 토지 인도와 함께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7년 6월 15일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월 28만 8,041원의 비율을 반환을 구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판결이 나왔으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매월 28만 8천 원을 지급해야 되죠.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완료 시까지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철거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철거 완료 시까지 매월 28만 8천 원.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받고 다시 건물주를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 부당이득금도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재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략 한 300여만 원 이상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매달 28만 8천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냥 건물을 포기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하면 밀린 부당이득금,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까주겠다. 탕감해주겠다. 이겁니다. 자, 또 건물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땅이 팔렸는데 굳이 그 건물에 있을 이유도 없죠. 새 출발을 해야죠. 그죠?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포기를 하게 되면 뭐 하나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건물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포기한다는 이와 같은 각서를 받게 됩니다.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고 이렇게 건물을 포기하고 건물 일체를 양도한다는 그런 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미등기 건물도 이렇게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도 납부를 합니다. 납부는 과세표준은 128만 900원. 저렴하죠? 취득세는 6만 1,600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세팅을 합니다. 자, 이제 토지만 낙찰을 받았지만 이렇게 건물도 같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정상화시켜서 부동산에 매매 의뢰를 합니다. 미등기 건물도 매매가 됩니다. 미등기 건물도 뭐 대한민국의 미등기 건물 굉장히 많죠. 그래서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고 매매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홀라당 팔아먹게 됩니다. 자, 오늘은 법정지상권 관련 물건이죠. 법정지상권 관련 물건. 토지만 입찰, 토지만 낙찰을 받아서 건물주와 협상을 해보고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고 제기 후 판결을 받아서 다시 건물주와 협상을 해서 건물을 인수해서 그리고 팔아먹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아먹고 남은 돈으로 와이프 백도 사주고 샤넬 백도 사주고 또 돈이 남으면 술도 받아먹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토지만 낙찰받아서 건물 철거소를 제기하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도 같이 청구하고 판결받아서 처리를 한다. 이 모든 절차가 어렵지 않습니다. 소송이라고 해서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처음엔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면 굉장히 쉽다. 건물 철거 소송은 뭐 거기서 거기까지입니다.
뭐 노다지 주소, 이름, 날짜만 바꿔 써서 계속 써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온 물건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얍!